안녕하십니까. 11월 1일 어느덧 11월 겨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. 오늘도 장기표 대표의 직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우선 첫 화두로서는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야권이 특검 주장했는데 이게 지금 실종된 상태고 이 검찰이 이재명까지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김만배 무슨 뭐 또 변호사 그걸 가지고 쪼물락거리고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뭐 이재명은 뭐 기세 등등 해갖고 뭐 다른 이슈로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건지 말이지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이거는 정말 이 대장동 사건 자체가 이 불법 특혜, 천문학적 이익을 얻은 정말 유사 이래 최대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다루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 검찰 이 모습도요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. 검찰이 이렇게나 직무를 유기한 일은 없었습니다. 그야말로 태상, 명동, 서일필 이 예도 적합지 않습니다. 뭐 태산, 명동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그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 검찰은 지금 전혀 지금 아무 사건도 아닌 것처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. 지금 말하면 유동규 한 사람 그 뭐 3억 5천만 원 뇌물 받고 그 뭐 700억 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받으려고 약속했다. 요것만 딱 기소해 놨습니다.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?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입니다. 배임. 이 배임도 그냥 어떻게 뭐 하다 보니 배임이 된 것이 아니라 김만배 씨 중심으로 무려 총 이 김만배 씨 등이 얻은 이익이요 8,500억입니다. 이미 거둔 이익만 그런 이익을 안겨주면서 배임을 한 겁니다.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배임만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이 지금 범죄 사실이 지금 사실상 확인된 겁니다. 이거는. 그런데도요 검찰이 지금 이에 대해서 아무런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.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김만배 씨가 얻은 이익이요 무려 약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. 김만배 씨 그 뭐 누나 뭐 친구 뭐 이래 가지고 그런데도 아직 그저 어쨌든 이 부당한 이익 아닙니까 이게. 성남시하고 저도 유동규하고 짜고 또 이재명 시장의 결재하에서 또 성인하에서 이래 짜가지고 이런 이익을 안긴 사건인데요. 이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아직도요 구속도 안 시킨 상태입니다.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입니다.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국민의 초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. 뭐 신속하게 뭐 처리하라 설정 한마디 하고 나서는 일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. 이 대통령입니까 이게? 또 여기다가 이 돈 모은 것으로 부당하게 모은 것으로 그 곽상도, 박영수, 권순일, 김수남, 강찬우, 이창재, 김기동, 이경재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아직도 소환해가지고 조사도 안 했습니다. 그리고 김만배, 나무, 정영학 등등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을 그 사람들요 제대로 아직도 구속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이게 문재인 정권이고 이게 이재명 지사입니다. 더욱이 이재명 지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뻔뻔스러운 이 행태 또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딱 뭐 두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.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겁니다. 국민의힘 게이트. 국민의힘 게이트면요 철저하게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?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말하면서 특검은 반대합니다. 또 다른 하나는
자기는 불로소득, 부동산 불로소득은 절대 용납하지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. 공영개발을 했는데요. 공영이 아니라 사익의 극치를 보장한 거 아닙니까? 사형개발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한 거 아닙니까? 이걸 통해서 뭘 했느냐? 하나는요, 그 토지주들 땅값 허락에 해가지고 말하자면 거의 수탈한 겁니다. 땅값을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땅값을 허락에 해가지고 이걸 민간한테 넘겨가지고 분양가격은 또 분양가 상한제도 빼앗았어요. 분양가격을 높여가지고 집값을 올렸습니다.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릅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분양가 상한제를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올려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 하나하나 뭐 이미 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한 일도 있고 또 저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사악하게 했습니다, 이거. 저 심지어는요, 공영개발 그러면은 보통 이 영구 임대주택을 짓는데 본래 영구 임대주택 1200세대 짓게 돼 있었던 것도 그것도요, 기간을 3년간 끌어가지고 요래조래 해가지고 또 사익을 챙기는 그런 이 민간개발로 이렇게 돌렸습니다. 공영개발 임대주택 한 300세대 짓고 나머지 뭐 세대는 전부 다 민간개발로 이렇게나 빼먹을 수 있는 한은 다 빼먹었습니다. 그랬는데도 이 검찰이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지금 손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때는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. 우리 박 선배님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국민이 제1헌법기관입니다. 국민이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광화문에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를 규탄하고 또 이익을 또 환수하고 또 이 관련자들을 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열려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예, 이재명 게이트는 이재명 그 본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지금 드러난 것으로 증거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김만배 등의 이 자금 추적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, 거기에 자금 흐름이 이재명 쪽으로 안 들어간 증거가 아직 발견 못했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의 업무상 배임죄로 다스린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김만배 자금 흐름 조사 안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토지 성남시 개발공사 사장 황 사장을 쫓아내기, 그거 완전 직권남용이죠. 그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법관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 김만배, 그 김만배 재판 거래 꼭지에 이재명이 있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? 이 부분 지금 전혀 수사한 흔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특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참 이게 국민의힘당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예. 하여튼 참 이 사건 그러나요. 저는 이 사건이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. 국민이 또 이걸 또 용납하지 않습니다. 언젠가 그렇게 되면 이재명 씨는 그 후보에서부터 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에 처해지리라고 생각하고, 만약에 또 사퇴 안 하면요, 뭐 좋은 점도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확실하게 정권 교체, 즉 야당이 집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저들이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저는 사실 정말 돈이 이렇게나 좋은지, 그 권순일 씨 같은 사람, 그 박영수 특검 그 사람, 또 곽상도 씨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사람들 그동안에 그 고위공직 해가지고 먹고 살 거 다 있는 거 아닙니까?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자본이 생기면 사업하러 나갈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돈을 왜 그렇게나 챙깁니까? 또 곽상도 씨는 국회의원도 하고 또 야당 의원 하면서 뭐 정부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도 좀 많이 한 사람인데
그 돈요 50억 그걸 압류를 해놔 놓으니까 이 지금 압류 해제하라고 지금 오늘 항고했다 그러네요. 도대체가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국민 여러분, 곽상도 씨만 염치가 없습니까? 그 고위 그 법관들 지낸 사람들, 특히 검사 출신들, 그 전부 다 염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? 한 사람도 자수를 안 합니다. 이게 그러면 검찰들 말입니까? 이 법원요,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해서 형편없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렇잖아요. 또 대선 후보하는 이재명 씨, 진짜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 아닙니까? 무엇보다도 이재명 씨는 너무 뻔뻔스럽습니다. 너무. 지난번에 국정감사 한다고 해놨는데 뻔뻔스럽게 뭐라고 말하든지 아니다. 잘했다 해놔놓고 내가 승리했다. 아주 참 돌파를 잘했다.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.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마디 보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나라 장래를 굉장히 어둡게 하는 일이다. 이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. 이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듣기로 하고 다음 화두로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범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럴까,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럴까.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국격을 높였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판단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 대표 어찌 생각하시는지?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이 문화계를, 특히 영화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. 잘 아실 것입니다. 무려 약 한 140개국에 이게 지금 상영되고 있고 무려 90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 K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이 문화 시장을 지금 석권하고 있다고 엄청나게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에 대해서요. 근데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데 대해서 저는 이 세상이 끝날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은 두 가지 면에서 정말 부적절합니다. 아무리 말하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현실을 좀 과장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이라기보다는 우리 현실이 아주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오징어 게임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사회의 이 양극화, 빈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돼가지고 이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옥 같으니까 이걸 탈피를 하기 위해서 도박에 뛰어드는 겁니다. 근데 도박에 뛰어드는데 생명을 건 도박입니다. 그 지금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은 456명인데 456명 중에요 455명이 죽는 게임입니다. 한 사람이 456원을 차지하는 그런 게임입니다. 그런데 얼마나 이 잘못된 해법입니까? 그런데 이것이 오징어 게임에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이 주식 투자 열풍, 코인 열풍도 오징어 게임 비슷한 겁니다. 즉 우리가 어려우면 이런 양극화를 극복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되도록 촉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, 양극화가 되니까 없는 사람들은 도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. 이게 오징어 게임입니다. 이거를요 지식인들이 이 영화를 비판하는 보다도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? 즉 오징어 게임에서 드러난 양상이야말로 다소 과장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이 양극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게 극복돼야 된다. 이런 논평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? 이런 논평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. 뭐가 나오냐? K-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석권했다. 근데 단만 원통한 게 있다.
제작비는 한 220억밖에 못 받았는데 뭐 무려 한 1조 500억 원이던가요? 1조 원 이상의 말하자면 이 넷플릭스사가 거두게 됐다.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. 말하자면 지식인들이 이걸 비판적으로 지적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요, 그 이 내용이요,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. 이 세상이 지금 양극화로 통해서 망해가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이 K-드라마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. 이런 소리만 해가 되겠습니까? 또 하나 이 오징어 게임은요, 잔인한 겁니다. 사실 잔인한 일이 많죠. 영화 속에서.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영화를 보면서 잔인한 장면이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영화에도 너무너무 잔인해서 아이고, 나 한 사람이라도 이제 영화 안 봐야 되겠다. 내가 한 몇 년 동안, 한 2, 3년 동안 영화를 안 본 일이 있어요. 그 아바타 같은 영화, 전혀 그 잔인한 게 나올 필요가 없는 영화예요. 여기 또 변호사라든지 또는 이런 거 다 잔인한 게 나올 필요가 없는데도 꼭 잔인한 장면이 나옵니다. 내가 그걸 보면서, 이야, 근데 이래야 또 관객이 많아진다네요. 그런데요, 이 오징어 게임은 어떠느냐? 잔인의 극치입니다. 저는 사실 좀 유행한다 그래서 한 2편까지 보고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.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. 전부 다 9편까지 돼 있는데, 그래서 그러다가 하도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잘못된 평가들이 많아서 내가 이걸 봐야 되겠다. 그래서 언젠가 말을 좀 해야겠다. 이래가지고 내가 9편까지 다 봤는데 정말 잔인합니다. 이런 데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. 이렇게나요, 오징어 게임만 잔인합니까? 우리 영화요, 전부 다 너무 잔인합니다. 요즘요, 청소년들 폭력 얼마나 잔인한 거 많습니까? 이렇게나, 말하자면, 영화관에서만 이래 봅니까? 요즘 안방에서도 텔레비를 통해서 다 이거 보지 않습니까? 이런 잔인한 영화가 일상적으로 범람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런 폭력, 잔인한 폭력들이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? 우리 문화인 여러분, 예술 창작, 특히 영화 만드는 여러분, 정말로요, 정신 차려야 됩니다. 예술을 왜 합니까? 예술은 말하자면 인간의 이 여러 가지 품성을 말하자면 성화시켜서 보다 나은 아름다운 세계로 가는 데에 예술적 장르를 통해서 기여하는 게 그게 예술의 목표 아닙니까? 이 사회를요, 더욱더 잔인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면 그런 예술을 뭐 하려고 합니까? 그거? 돈벌이 하려고 합니까? 그 다음에 예술인도 그렇지만은 지식인들이 뭐가 지식인들입니까?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지식인의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? 요즘요, 이 오징어 게임 아니라도 그렇지만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언론에 나오는 논평들 전부 보면요,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의식은 하나도 없습니다. 전부 다가 뭐냐? K-드라마가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석권했다. 이것만 나옵니다. 저는 그래서 2가지 이유로 정말 이 세상이 망하겠다 싶습니다.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런 거가 현실이니까 좀 과장되어 있을 뿐이지 이 현실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입니다. 특히 지식인들이 중요한데 지식인들이 이것 보고 따라다닙니다. 그 다음에 끝으로 한마디만 보태면 이 영화가 말하자면 이 양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왜 이 영화가 양극화를 말하자면 예술 작품을 만든 게 한국에서 나왔을까? 한국 영화인들이 창의력이 있어서 나오느냐?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, 이 양극화 현상이 한국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이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 영화는 한국을
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주 비인간적인 면을 전 세계에 저는 선전하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뭐 대한민국에 절대로 저는 도움되지 않으려고 봅니다. 아, 그 오징어 게임 어디서 나왔냐? 대한민국에서 나왔다. 저는 이거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예술 작품에 대해서 저와 같은 식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옳은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, 그러나 적어도 지식인들이라면 또 언론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말하자면 이 문제의식과 평가도 저는 있어야 된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로 이 사회가 양극화에 대한 아무런 처방이 없고, 그리고 더욱더 잔인한 폭력이 말하면 범람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가리라, 저는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.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분은 제가 아는 한 장 대표가 처음이신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러니까 이런 점, 그러니까 국가의 중심 권력이 바로 서 있어야 이것도 똑바로 보이는데, 이 중심 권력이 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, 이 대선 국면에서도 이 이재명 게이트 같은 것이 끼어 들어가지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, 이런 게 다 여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. 예. 꼭 이렇게 나와줘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